안녕하세요. 최차장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차장님 목소리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대신 뭐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목소리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크린 내용이 굉장히 길던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7편은 안전모를 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모를 이번 편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번 편보다 좋아요가 높으면 안 쓰는 걸로 했었는데 예. 지난 7편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지화 편을 좋아요 수를 압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번 편도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해봤더니 이번에는 딱 70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요. 속풀이는 이제 걱정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8편 소재를 투표에 붙였었잖아요. 예. 거의 60%가 넘는 분들이 예. 위례 신도시 10년 후 교통 요충지로 거듭난다라는 주제에 표를 주셔서 일단 PD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좀 위례 신도시 그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도로 지하를 빼고는 대부분 한두 가지 사업을 소개했던 게 속풀이의 주요 소재였었잖아요. 한 신도시를 두고 해당 그 신도시의 그런 관련 이제 SOC를 소개하다 보니 이번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좀 제가 소개했던 뭐 부천 대전 신도시나 하남 교산 신도시 등 이렇게 좀 3기 신도시나 혹은 뭐 기타 지역들 인기 지역들 제가 좀 한번 그 SOC를 설명해드리는 좀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불모지 위례 신도시 10년 후에는 천지 개벽한다. 라고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성된 신도시인지 좀 차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지도인데요. 검색해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분홍색에 칠해져 있는 분이 위례 신도시인 거고요. 여기 서울 송파, 경기 하남, 경기 성남 이렇게 세 개가 묶여있는 도시가 위례 신도시인 거고요. 서울 거여동이랑 문정동 맞닿아 있는 도시고 밑으로는 성남 복정동과 성남 양지동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그 좀만 더 올라가면 경기 하남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2005년 한 20년 가까이 다 되죠. 그때 참여정부 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정책으로 나왔던 2기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는 원래 송파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지어졌다가 LH가 추진하면서 이제 옛날에 위례가 사실은 그 옛날 백제 수도 명칭이거든요. 근데 송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성남이나 하남 주민들이 왜 송파냐 같은 이제 그런 좀 불만이 있다 보니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위례 신도시라는 이름을 좀 명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외에서 좀 이야기해보자면 예. 이 위례 지역이 초반에는 이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거웠죠. 예, 뜨거웠죠. 예상하기로는 뭐 43,000 가구 규모라고 하고 초반에 이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다는. 넘었죠. 예. 그렇죠. 예. 분양 초기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몇 년도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2010년, 11년, 1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 때 분양들을 많이 했었네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사실 위례 신도시가 초반에는 살짝 미분양도 좀 있었고요. 정말. 근데 그 북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분양을 조성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는 이제 서해 시장이 살아나려고 한 조짐이 보이는 때여가지고요. 그때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워너비일 정도로 되게 예. 살기 좋고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잘 돼 있죠. 예.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새 아파트들이 돼 있고요. 그 위례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분당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라서요.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로도 저렇게 이렇게 잘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도 잘 돼 있고 뭐 출퇴근만 아니라면 충분히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소화 가능하죠. 네. 좀 밑으로는요. 또 남한사성이 있고 스타필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스타필도 있습니다. 예. 학군은 혹시 어떤 편인가요? 위례 신도시 학군. 사실 학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좀 그 생성 초기 신도시다 보니까요. 그렇게 뭐랄까 좀 잘 돼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그 송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만 더 올라가면 옛날에 그 송파군이 되게 유명한 데 많잖아요. 보성고요? 예, 그쵸. 예.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지만 또 아직까지 초기 신도시다 보니 좀 학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지역 시세들을 가끔 이제 찾아보는데 예. 요즘 막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도 있고 뭐 공급이 많은 곳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위례 쪽은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가격이 꽤 비싸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아직 크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수요 대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각자 기준에서 이 아파트가 현재 예를 들면 10억이지만 내가 이 아파트를 9억 5천에 매수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떠받치고 있는 거죠. 가격대가 거의 뭐 강남 어지간한 구역이랑 못지 거의 않죠. 비교도에 못지 않을 예. 정도로 예. 형성이 돼 있어서 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럽네요. 저도요. 광화문이나 예. 여의도 이런데
까지 좀 출퇴근하기가 약간 힘들죠. 힘든 예. 점은 있어요. 그게 많이 힘들죠. 네, 예. 그 여기서 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취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쵸, 것 같고 있죠. 8호선 남이역이 생겼지만 이제 그게 이 교통의 어떤 혼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위례 신도시가 있으면 여기 남쪽에 이게 남이래역이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지금 1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이 남이래 혼자 커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쉽지 않죠. 그렇다고 저희 일단 이한 기자가 지난 13일에 취재를 다녀왔죠. 위례선 트램 이번에 말씀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취재를 다녀온 만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예. 트램이라는 게 예. 저희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그때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면 전차예요. 노면에 레일이 깔리고 그 통해서 이제 전차가 다니는 건데 좋은 점은 어떤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하철이나 다니는 거 보면 단절도 많이 생기고 그쵸, 예. 위에 어떤 예. 전기선 때문에 막 보기가 안 좋은데 이 트램은 위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쵸, 않고 있죠, 예. 유럽에 굉장히 트렌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예. 보면 되게 이쁘고. 예. 어떤 주민분들께서도 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유럽처럼 이런 트램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배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례선 트램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외관입니다. 5칸이면 보통 지금 한 26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용량인데요. 한 2층 버스가 한 4대 정도 충분히 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위례선 그 트램 실내 내부 전경이에요. 그 지하철하고 비슷하죠. 근데 좀 좁을 겁니다. 지하철 대비해서. 위례선 트램 노선도인데요. 쭉 보시면 저희가 소개한 대로 마천역에서 쭉 내려와서 108반에서 갈라져가지고 복정역, 남이역으로 가는 이제 노선이 따로 생기는데요. 이 노선이 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107번이요. 중요한 곳인데 가칭이지만 위례중앙역이라고 위례신선 그 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례선을 타고 위례중앙역에서 이제 위례신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SOC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인데요. 저희 이한기 기자 좀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위례 신사선은 예. 노선명처럼 예. 위례 신도시와 예. 그리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그런 예. 노선인데요. GS건설이 민자 방식으로 그쵸,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서울시와 GS건설이 예. 추진을 위한 어떤 협상을 마무리를 했죠. 예,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회의 어떤 동의를 거치면 6월이나 7월쯤이면 이제 실시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 그런 노선입니다. 이번에도 기사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제 위례 신사선 서울시와 GS건설 협약 완료. 올해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되면 이제 그러니까 협상을 마치고 내년에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거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두 노선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에 혹시 만약에 철도가 하나 더 생긴다면 어떻게 생기면 더 좋을까요? 많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일단 위례신사는 동서를 잇는 그 철도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서울 북부나 예. 아니면 또 경기 남부나 예. 뭐 이쪽으로 좀 이렇게 있는 노선이면 어떨까? 현재 보면 이게 위례 신도시에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위례선이 있고 그렇죠, 예. 위례 신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뭐 북이나 남쪽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이현 기자 감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발연기 일단 지금 철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과천 위례선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명칭대로 과천하고 위례 신도시를 잇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위례 과천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정확한 약간 공식적으로는 과천 위례선이 맞습니다. 헷갈리네요. 위례 과천선, 과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노선 같은데 예. 왜 명칭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죠? 이게 참 어디에서 먼저 부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그 노선명 장명 원칙은요. 서에서 동으로, 이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요. 지금 과천이 서쪽이고 위례가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과천 위례선이 맞습니다. 예. 이런 원칙이 있었군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 기준으로 보면 위례 신사선은 이 분명히 신사가 서쪽에 있으니까 신사 위례, 경부 고속도로나 경인 고속도로는 부경, 인경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참 이게 참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강제상은 아니고 권고상이다 보니까요.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칙이 생기기 전에 이제 장명이 됐던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위례신사선은 사실 그 장명 기준이 생긴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노선을 바라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앞에 넣다 보니 이게 법제화돼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찌됐든 예. 과천 위례선은 경기 예. 과천과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잇는 그 선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뭐 노선명대로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재 사업이에요.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선이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현 계획으로 보면요, 그 4호선 아시죠? 정부 과천청사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약 19km의 철도고요. 이 노선은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 서초구 양지동이나 혹은 강남구 세곡동을 좀 지날 예정인데요. 정부 과천청사역은 지금 4호선이 다니고 있지만 GTX-C 정거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과 만약에 좀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GTX-C와 좀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것 같고요. BTO 플러스 BTL 모델 민자 모델이에요. 그래서 2021년 말에 제안을 현재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좀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례신사선과 예. 과천 위례선 이름만 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련되고 예. 풍성해 보이는데 예. 그럼 여기서 더 뭐 추가되거나 뭐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노선들도 있을까요?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사업은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